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출입국자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검사소 운영과 지자체 지원 등 방역의 든든한 축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외부 토론자로 이성현 변호사님, 서보학 교수님,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김태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 의장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과 서영교 행안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님은 당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입니다.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난 1월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되었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도 출범했습니다.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 수사 등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이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 경, 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입니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입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지휘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합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합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안전의 범위가 넓어지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감수성도 높아져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대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종합적인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추진단이 설치된 만큼 국가가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성범죄의 유형과 방법에 맞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반의 예보, 경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재난 대응 체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 정감 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길 바랍니다. 행안부 역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신속 발행, 지방세 징세 유예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정부 혁신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자치분권 2.0 시대를 힘껏 열어주길 바랍니다. 지역균형 유지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느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실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성과입니다. 수사권 개혁 법령 입법을 완료하고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 권한이 민주적 통제와 분산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등 형사 공판 중심으로 검찰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였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경찰에서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은 총 13만 4,986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하여 약 31% 감소하였고 기소사건의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9% 감소된 수치로 아직은 검경 모두 새로운 법령 시행에 따른 적응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속히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90%가량 감소하였고 개혁법령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검경 간 수사 실무 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중요 사건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활용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안 수사 요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관련 성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배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을 강화하였으며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였고 분산된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년간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정치 경찰 개혁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상한 정책을 강구하였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1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였으며 정부 혁신을 추진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신뢰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자치단체 역할 확대,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첫째,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회복,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자치분권, 지역활력, 정부 혁신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서로서 2021년이 회복, 허용, 도약의 해가 되도록 국민을 위한 경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